쉬운 듯 쉽지 않은 공문서 바르게 쓰기 9번째 시간 비전자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자문서의 등록 및 보관 요령의 첫 번째 원칙은 비전자문서를 생산 접수한 때에는 K-에듀파인 업무관리에 등록하여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원본 문서에 등록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록물의 진정성, 무결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반드시 원본 문서를 보관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록물의 본문이 전자문서이고 부침문서가 비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부침문서 원본을 첨부물 분리 등록하고 분리문서 기재 후에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점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원본 관리가 부실한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는 두 번째입니다. 시스템에 탑재한 스캔 파일은 진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본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원본은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자기한문 후 부침문서가 비전자인 경우에는 첨부물 분리 등록을 해야 됨에도 이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요. 비전자 등록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전자문서를 기한하는 오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면 결제를 했으면 이 부분에 전자 기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 결제 후에는 비전자문서 등록 후에 원본을 관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접수된 비전자문서를 전자 기한해서 접수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수기로 접수한 경우에는 비전자 문서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본 문서를 과제 카드별로 편철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로 편철하는데요. 이 원본 문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서철에 과제 카드별로 편철을 해야 됩니다. 비전자 문서는 생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비전자적으로 생산하거나 또는 접수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 원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K-에듀파인 업무 관리에 등록해야 됩니다. 보통 수기 결제 문서, 종이 접수 문서, 민원 서류, 각종 위원회 회의록, 업무 관련 각종 대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생산 또는 접수한 경우에는 문서관리에서 비전자 문서 등록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캔 파일로 전자기한을 했어도 원본은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자기한을 했는데 첨부물은 첨부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첨부물 분리 등록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고 그 문서 정보를 확인한 후에 문서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역시 이 첨부물도 원본 문서하고 같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비전자 문서의 등록상은 문서란이 번호란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곳에 표기하면 되고요. 접수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경우에는 보통 생산 문서는 왼쪽 상단에 위에, 접수 문서는 오른쪽 윗부분 우측 상단에 하시는데요. 생산 문서는 등록번호, 등록일자, 철입과 공개 여부, 접수 문서는 접수번호, 접수일자, 철입과 공개 여부 이 형태로 표시된 것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 첨부물 분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기한문도 함께 출력해서 원본 대집 후에 첨부물 원본 문서와 같이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전자 문서의 보관은 보통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가지는데요. 과제 카드별로 편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누런색으로 되어 있는 보존용 표지
그 다음 첫 장에는 기록물철 표지, 색인 목록, 비전자 문서 순으로 펼쳐나고요. 이런 문서들이 많이 모았을 경우에는 모아서 그 보존 상자, 파란색으로 보이는 보존 상자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전자 문서는 전년도 또는 이전 연도치는 다 서거로 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당해년도의 문서철은 업무 담당자가 가지고 참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보통 뭐 교실에 가지고 있거나 교무실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주의하실 것이 선생님들께서 보통 교무실 뭐 책꽂이에 꽂아놓는데요. 공문은 절대 책꽂이에 꽂아서는 안 됩니다. 교무실이나 교실이나 어디에 보관하시더라도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업무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모든 기록물은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없고요. 기록물 평가 심의 과정을 거쳐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폐기할 때 문서 세단기 등을 이용해서 직접 파기하는 것이 좋고요. 업체 위탁하는 경우에는 현장 파쇄를 원칙으로 합니다. 파쇄할 때는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하면 등록번호 표시 방법으로는 생산 등록번호는 좌측 상단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진이나 필름류와 같은 기록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사진이나 필름은 봉투에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사진이나 필름에 종이를 부착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기록물의 재질 또는 규격상 생산 등록번호를 표기하기 곤란한 기록물은 봉투나 보존 용기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존 상자에 표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등록번호, 등록일자, 철입과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등록번호, 등록일자 이렇게 아주 소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하지만 일반적으로 표기할 때는 접수번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4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는 등록번호, 등록일자, 철입과 공개 여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철입과 공개 여부가 되어 있는 이 4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때 참고를 하실 것은 등록번호, 등록일자나 접수일자 할 때 민원문서 경우에는 접수의 일자와 함께 시와 몇 시, 몇 분, 시와 분까지 함께 적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 구조가 시와 분까지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3일 2020년 9월 3일 10시 30분 이렇게 민원문서는 표기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비전자 문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